안녕하세요, 엔자이너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레이블링 없이 이미지만으로 학습을 하는 Unsupervised Learning 논문을 소개해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앞서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논문은 2021년에 나온 Prototypical Contrast Learning of Unsupervised Representation입니다. 줄여서 PCL이라고 부릅니다. 전체적인 학습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략적인 컨셉을 설명드리자면 사용되는 로스 펑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적인 인스턴스 와이즈 컨트라스티브 러닝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프로토티피컬 컨트라스티브 러닝이 있습니다. 우선 같은 이미지에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된 것끼리는 일반적인 포지티브 관계이므로 인스턴스 와이즈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수행합니다. 즉 같은 이미지에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된 포지티브 이미지와는 당기고 그 외 나머지 이미지와는 멀리 보내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것과 함께 진행되는 컨트라스티브 러닝이 프로토티피컬 컨트라스티브 러닝입니다. 전체 피처를 클러스터링해서 클러스터 안에 있는 중심 피처와 포지티브 관계에 있는 다른 클러스터의 중심 피처는 당기고 그 외 나머지 네거티브 클러스터링에 있는 중심 피처와는 멀리 보내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클러스터링을 프로토타입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프로토타입끼리는 비교하여 당기고 밀어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그림이 이해를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말과 사람 클러스터 안에 같이 있는 피처는 중심으로 모이게 하고 말만 있는 클러스터 안에서도 중심 클러스터를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독수리와는 다른 클러스터링이므로 밀어내는 방식으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수행하게 됩니다. 해당 표현을 이해를 하기 쉽게 마치 같은 오브젝트끼리는 당기고 다른 오브젝트끼리는 멀리 보내는 방식으로 묘사가 됐지만 정확히는 이렇지 않습니다. 이건 이해하기 쉽게 표현이 된 거고요. 마치 이런 비유와 같습니다. 인공지능 주니어 분들이 처음 인공지능을 배울 때를 생각해봅니다. 개 피처를 뽑을 때 흔히 쉬운 예시로 털, 발, 꼬리, 날개, 귀엽다 이런 식으로 특징을 뽑는다고 비유를 하며 배웠습니다. 하지만 실제 컨버루션 필터가 전체 이미지를 연산하면서 전체 이미지의 피처를 뽑아서 디멘션 형태로 벡터를 만드는 거니 실제로 털의 피처, 발의 피처, 꼬리의 피처가 따로 구분돼서 나오는 건 아니니까 말입니다. 이런 것과 같은 비유에서 말, 사람, 독수리를 뜻하는 거고요. 여기서 피처 벡터를 클러스터링 한다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K-민즈 클러스터링을 보여드리자면 인코드에서 나온 피처가 이와 같을 때 두 개의 K로 설정을 했다면 초기 두 개의 이니셜 값을 랜덤하게 놓습니다. 그리고 가장 전체 피처에서 어느 값에 가장 가까운지 계산해서 해당 피처는 해당 클러스터로 구분이 됩니다. 그 후에 피처 벡터들의 평균값으로 업데이트가 되어 옮겨지게 됩니다. 그 후 다시 가까운 포인트들로 구성하여 클러스터를 진행해주게 되고요. 그 후 다시 거기서 평균 피처로 이동해줍니다. 이를 반복하여 점점 클러스터를 구분해주게 되는 방법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본 논문에서 제안한 EM 알고리즘은 초기 이니셜 값을 랜덤으로 하여 가우시안 형태로 초기 값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값에 있는 값들로 클러스터를 구분해주게 되고요. 이것을 EM 알고리즘에서 익스펙테이션 단계라고 하는데 먼저 클러스터링을 수행하여 전체 트레인 피처를 K개의 클러스터로 구분해주는 단계입니다. 그 후 맥시마이전 스텝 단계는 업데이트를 해주는 단계입니다. 해당하는 가우시안을 위 그림과 같이 업데이트 시켜줍니다. 그리고 다시 클러스터로 구분을 해주게 되고요.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여 클러스터링을 수행해줍니다. 이때 이와 같이 업데이트한 과정에서 프로토 NC라는 로스 펑션을 활용해서 해당 업데이트 해주기 위한 모델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해주게 됩니다. 즉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프로토 NC는 EM 알고리즘을 베이스로 하여 수행해주게 됩니다. 이전 페이지에서 보여드렸던 예시는 둘 다 이상적인 결과여서 둘 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예시를 보여드리면 말이 다릅니다. 따라서 저희는 우측과 같은 일반적인 K-민즈 결과를 원하지 않습니다. 좌측과 같은 결과를 원하고 있고요. 이러한 EM 알고리즘 기반의 가우시안 믹스처로 K-민즈 클러스터링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가우시안 분포를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인 K-민즈 클러스터링에 비해서 성능이 더 좋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EM 알고리즘은 초기값을 랜덤하게 설정한 뒤에 구하고자 하는 파라미터들을 확률 분포와 같은 함수에 대해 확률 변수로 정의하여 이에 대해 최적화를 수행합니다. 피처들이 있을 때 초기값을 설정하고 이 스텝에서 가우시안 분포를 통해 해당 피처가 A와 B에 포함될 확률을 구하고 해당 포인트들의 중심으로 가우시안 분포 형태의 클러스터가 이동하며 업데이트를 해주게 됩니다. 말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익스펙테이션 단계에서는 전체 피처에 대해서 클러스터링을 수행하여 전체 트레인 피처를 K개 클러스터로 구분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테크닉은 K-민즈 클러스터링이 되었고요. 초기 이맥 값에서 라이클리후드와 최대한 근사한 라이클리후드 값을 계산합니다. 그 후 맥시마이제이션 스텝 단계에서는 이 스텝에서 계산된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하는 새로운 모델 파라미터 값을 얻습니다. 이때 프로토 NC 로스 펑션을 통해 파라미터 세타를 업데이트 해주게 됩니다. 이러한 E 스텝과 M 스텝을 반복해 수행해주고 세타 파라미터 값이 크게 변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해줍니다. 따라서 이전 설명을 바탕으로 로스 펑션의 수식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티피컬 컨트라스티브 러닝 로스 펑션에는 기존의 info NC도 함께 조합되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프로토 NC는 크게 두 개의 로스 펑션이 결합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먼저 일반적인 Unsupervised Running에서 사용되는 인스턴스 컨트라스티브 로스인 info NC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VI와 VI'은 해당 이미지에서 두 가지로 어그멘테이션이 된 앵커와 파이티브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VJ'은 그 나머지 네거티브 이미지가 되어 있고요. 모두 임베딩된 벡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비교할 전체 네거티브 이미지에서 현재 포지티브 이미지가 앵커 이미지와 같을 확률을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타우는 스케일링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PCL의 로스 펑션을 완성해주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수식 전개가 필요합니다. 우선 이러한 EM 알고리즘을 수행해주기 위해서는 데이터 N개의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즈하는 모델 파라미터인 세타를 최적화해줘야 됩니다. 우선 X는 이미지를 리프레젠테이션한 피처 벡터가 되어 있고요. C는 각 클러스터의 중심인 센트로이드 포인트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적화할 대상인 세타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따라서 2번 수식에서는 가장 처음에 초입값 세타에는 먼저 이메 값이 부여가 되어 있고요. 3번에서는 이때 데이터 X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클러스터링을 나타내는 C도 함께 넣어 다시 이와 같이 작성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4번에서 보이시듯 컨케이브 함수에 대해 로그가 펑션 밖에 있을 때가 안에 있을 때보다 항상 크다는 옌센 부등식이 성립해주게 됩니다. 그럼 이와 같이 다시 수식을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옌센 부등식을 써준 이유는 로그 안에 서메이션이 있으면 미분 연산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옌센 부등식을 통해서 서메이션을 로그 밖으로 꺼내줘서 우측항을 실제 저희가 사용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당 Q값은 어차피 분모 분자에 둘 다 있으니 이전 값과 역시 똑같이 됨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다시 작성을 해줄 수 있는데요. 그리고 로그 안에 있는 이 나운센 값을 마이너스로 바꾸게 되면 로그 P 마이너스 로그 Q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세타를 옵티마이즈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상수 취급이 되기 때문에 아래 6번과 같이 제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QCI가 뜻하는 것은 세타와 X를 파라미터로 갖는 모델일 때 CI가 있을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방금 보여드렸던 수식 6번이 바로 이 수식이었는데요. QCI 자리에 5번 수식을 넣으면 이와 같이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수식은 다시 이와 같이 쓸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XI와 세타를 파라미터로 갖는 모델일 때 CI의 확률이었습니다. 이때 해당하는 값은 다시 위 7번과 같이 쓰게 됩니다. 즉 CI에 해당하는 클러스터에 데이터 X가 있으면 1이고 없으면 0을 반환합니다. 이것을 옆에 곱함으로써 세타를 모델 파라미터로 둘 때 XI와 CI가 있을 확률을 구합니다. 그리고 8번 수식을 보시면 이 해당 부분에서 어떠한 샘플 데이터 XI도 제공하지 않으므로 클러스터의 개수만큼 나눠주는 것으로 수식을 다시 작성을 해줄 수 있게 되고요. 9번 수식에서는 지금껏 해당하는 데이터인 각 프로토타입 주변에 분포가 가우스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을 함으로써 다시 위와 같이 가우스식으로 작성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이 값을 최대화해주기 위해서 맥시멈 로그 라이클리후드 식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최종적인 로스 펑션식이 위와 같이 되게 됩니다. 그럼 좀 전에 보여드렸던 프로토 NC 로스 펑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하는 프로토 NC는 크게 두 개의 info NC와 프로토 NC 두 개의 조합으로 로스 펑션을 구성합니다. 먼저 일반적인 Unsupervised Running에 사용되는 info NC에 대해서 리마인드를 해드리자면 VI와 VI'은 해당 이미지에서 두 가지로 어그멘테이션이 된 앵커와 파이티브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VJ'은 그 나머지 네거티브 이미지가 되어 있고요. 모두 임베딩된 벡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비교할 전체 네거티브 이미지에서 현재 파이티브 이미지가 앵커 이미지와 같을 확률을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타우는 스케일링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PCL의 로스 펑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VI는 현재 똑같이 현재 앵커 이미지가 되어 있고요. CS는 각각 클러스터 중에서 파이티브에 해당하는 n번째 센트로이드입니다. 그리고 CJM은 그 나머지 네거티브에 해당하는 n번째 클러스터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앵커와 전체 네거티브 클러스터 중에서 현재 비교할 파이티브 클러스터가 같은 클러스터에 있을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large PI는 concentration function이라고 불리는 하나의 클러스터의 모든 피처가 모여버리는 트라이벌 솔루션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info NC를 통해서 피처 벡터들을 비슷한 이미지들끼리는 모이게 되고요. 다른 이미지와는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토 NC를 통해서 클러스터의 중심이 포지티브 클러스터의 센트로이드와는 가까이 모이고 네거티브 클러스터의 센트로이드와는 멀리 떨어지는 구조로 동시에 함께 진행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슈도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풋 값은 인코더와 모멘텀 인코더, 그리고 트레이닝 데이터셋 X, 그리고 K개의 클러스터 수를 인풋으로 받습니다. 따라서 먼저 이 스텝에서는 우선 트레이닝 셋의 X를 모멘텀 인코더를 통해서 피처 V'을 추출해주게 되고요. 그 후에 K민지에서 설정한 M개만큼 반복해주며 클러스터를 수행합니다. 우선 전체 모멘텀 인코더를 통과한 피처 전체에 대해서 클러스터링을 수행해주게 되고 컨센트레이션 펑션을 통해서 각각의 클러스터의 컨센트레이션 값을 추출해줍니다. 컨센트레이션 펑션을 통해 파이양이 존재함으로써 하나의 클러스터의 모든 피처가 모여버리는 트라이비얼 솔루션을 방지해줍니다. 여기서 Z는 해당 클러스에 속하는 피처의 개수가 되었고요. 알파는 매개 변수를 스무스하는 역할로 작은 클러스터가 지나치게 파이를 많이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스텝에서 클러스터를 구성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 M 스텝에서는 전체 데이터에서 미니 배치만큼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통해 분리된 두 개로 분리된 이미지가 하나는 레지넷과 같은 인코드에 들어가고 하나는 모멘텀 인코드에 들어가서 각각의 피처를 추출해주게 됩니다. 그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프로토 NC를 통해서 클러스터링된 피처를 대해서 컨트라스티브 러닝이 진행되도록 로스를 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용된 옵티마이저로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 디센트가 사용되고 모멘텀 값은 0.999 값을 줌으로써 모멘텀 인코더를 천천히 업데이트해줍니다. 이와 같이 해당 프로토타입과 E와 M 스텝을 통해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수행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모멘텀 인코더는 모코라는 논문에서 제안된 방법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모코 리뷰 영상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위 영상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정리해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인풋 이미지가 각각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되어서 인코더와 모멘텀 인코더에 각각 들어가게 됩니다. 그 모멘텀 인코더에서 나온 피처를 이 스텝을 통해서 클러스터링 해주는데 클러스터 주변의 데이터 분포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고 가정을 합니다. M 스텝에서는 이 스텝에서 구한 클러스터 컨센트레이션 값인 라지 파이 값과 각 클러스터의 센트로이드 값 등을 프로토 NC 로스 펑션에 넣어주어서 백프로파게이션 업데이트를 통해서 인코더를 업데이트해주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업데이트된 인코더를 베이스로 해서 모멘텀 인코더를 모멘텀 업데이트 해줌으로써 천천히 업데이트 시켜줘서 수많은 네거티브 샘플 간의 컨시스턴스를 유지시켜줘 리프레젠테이션의 벡터들을 출력해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인포 NC를 통해서 피처 간의 비교하여 당기고 밀어내는 방식과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기반의 K-이미지 클러스터링을 함께 수행해 줌으로써 해당하는 클러스터, 즉 프로토타입 간의 비교하여 당기고 밀어내는 방식의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수행해주게 됩니다. 다음은 실험 결과입니다. 이전에 클러스터 컨센트레이션 펑션에서 나온 large 파이를 통해서 하나의 클러스터의 모든 피처가 모여버리는 트라이비얼 솔루션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줬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있고 없고에 대한 비교 실험한 결과가 있습니다. 파란색 그래프는 large 파이를 적용했을 때이고 빨간색은 large 파이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클러스터 사이즈 분포입니다. 따라서 large 파이를 적용했을 때 20에서 30개의 피처가 있는 클러스터 사이즈에 가장 많이 분포해 있음을 볼 수 있고 따라서 매우 균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large 파이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뒤에 70에서 150개와 같이 하나의 클러스터에 매우 많이 피처가 모여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large 파이를 적용했을 때 이러한 불균형한 분포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의 프로토티피컬 컨트라스티브 러닝의 로스 펑션에서 large 파이가 중요한 역할을 함을 실험 결과를 통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그래프는 학습에 따른 뮤추얼 인포메이션 그래프입니다. 피처로 학습할 때보다 프로토타입으로 학습할 때가 그리고 인포 NC로 학습할 때보다 프로토 NC로 학습할 때가 더 큰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보였습니다. 또한 모든 레지넷에서, 모든 데이터셋에서, 모든 KK 클러스터링 등 모든 항목에 대해서 기존 연구인 싱클리어 또는 모코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리드리면 프로토타입은 시멘틱하게 비슷한 물체들의 피처들의 그룹을 말합니다. 기존의 컨트라스티브 러닝이 인스턴스끼리 비교하여 포지티브 인스턴스 피처끼리는 당기고 네거티브 인스턴스 피처끼리는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프로토티피컬 컨트라스티브 러닝은 피처끼리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프로토타입과 비교하여 당기고 밀어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즉 EM 알고리즘 기반의 K-이미지 클러스터링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로스 펑션인 프로토 NC 로스를 결합해서 unsupervised 러닝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이미지넷 데이터셋 1메가로 실험을 진행합니다. 원래 기존 데이터셋은 1000개의 레이블이 이미 있는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이미지넷 1kg였지만 1000개의 레이블을 모두 떼고 전체 이미지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미지넷 1메가라고 다시 부르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데이터셋으로 학습하여 분류된 이미지 리프레젠테이션 벡터를 위와 같이 시각화를 하면 다음과 같게 됩니다. 여기서 각 이미지나 아웃풋으로 출력된 벡터는 128디멘션을 갖습니다. 하지만 128디멘션은 시각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TSNE 테크닉을 통해서 2차원의 벡터로 차원을 축소하여 주게 되고요. 따라서 각각의 다른 색깔은 다르게 클러스터링된, 즉 서로 다른 이미지라고 인식하여 분류한 겁니다. 기존 연구인 모코에 비해서 더욱더 극명하게 벡터들이 분류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클러스터링된 벡터를 이미지로 다시 확인을 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이미지넷으로 PCL을 통해 학습한 결과 이미지를 레이블링 해주지 않아도 이렇게 알아서 말, 독수리, 집, 시계 등을 분류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록색은 100개의 클러스터링을 통해 같은 군집끼리 나눈 것을 볼 수 있고요. 50개의 클러스터링으로 수행을 한 결과 오렌지색 결과까지 포함해서 군집화를 수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